얼마 전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을 전제로 학교당 1,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한국해양대가 부경대와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네, 두 국립대 통합 진행 과정이 과거와 달리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걸로 KN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립한국해양대는 해기사 등 해양항만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기르는 특수목적 대학교입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이 약해졌고 천문학적인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글로컬 대학까지 떨어지면서 새 돌파구 마련이 절실합니다. 해양대학교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통합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응답자의 86%가 찬성했을 만큼 통합 요구가 컸습니다. 세배 큰 국립부경대와 합치면 재정적으로 안정화되고 해양항만의 특수성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해양대는 부경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한 뒤 글로컬 대학 등록 기한인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있는 부경대가 가지고 있는 수산 쪽과 그다음에 공업 부분 합쳐짐으로 해서 해양수산 쪽에 좀 더 넓은 올라운드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경대도 통합에 긍정적입니다. 특화된 수산과 해양공학 분야에 해양대의 해사까지 합하면 일명 해양 분야 카이스트 설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경대는 통합을 주제로 교무회의를 연 뒤 해양대의 공식 입장이 접수되는 대로 통합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부경대학교는 원래 통합대학입니다. 수산대학교와 공업대학이 통합한 대학이라서 항상 열려있는 대학이다. 한국해양대학교와의 통합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추진할 마음은 있다. 학생과 총동창회에 공감대를 얻는 게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 교대에 이어 두 번째 국립대 통합 추진에 부산의 대학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벽지가 찢겨져 있는 등 하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 내부가 설계와 달라 구매해둔 가전제품마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시공사는 넣으면 들어간다며 막무가내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4,4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일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거실 바닥엔 진흙이 나뒹굴고 벽지는 엉망진창으로 찢겨져 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가봐도 상황은 마찬가지. 창호지처럼 얇은 기초벽지 한 장만 발려 있거나 현관바닥 대리석은 부러질 듯 덜그럭거립니다. 주방 테이블 상판은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냉장고 장입니다. 이렇게 가로폭을 재보면 1200mm가 나오는데 설계 도면보다 20mm가 좁은 겁니다. 고작 20mm 차이지만 기사들은 설치 규격에 맞지 않아 고장날 수 있다며 설치를 거부합니다. 설치는 내일 예정인데요. 구매처에 연락을 해보니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이 같은 하자는 대형 건설사 3곳이 참여한 전체 단지 가운데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도면과 견본주택 규격에 맞춰 제품을 구입한 1,500여 세대는 들어갈 공간도 없는 곳에 냉장고를 구입한 셈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실측을 하고 난 다음에 새 냉장고를 많이 샀습니다. 이미 1,500세대 이상 넘는 많은 세대들이 지금 냉장고를 구입해가지고 입주를 당장 해야 될 시점인데 건설사는 냉장고의 일부 부품을 빼면 설치할 수 있다면서도 정작 AS에 대해선 나몰라라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는 입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협의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는 시작됐지만 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장비가 단지 안을 오가는 상황. 결국 입주민들은 단지 내 안전 문제와 하자 해결을 위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벌였더니 부산에서만 교사 167명이 교권 침해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와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허위 사실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자녀와 갈등이 있던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0월 말쯤입니다. 이 사건 이후 부산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교 무단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건과 또는 이제 핸드폰을 물병을 집어 던지고 학생에 대해서 학대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한. 또 다른 학교에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학부모가 수차례 허위 사실로 교사 8명을 협박하고 무고로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져 결국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조사 과정이 이 선생님들께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법률지원단에서는 51명의 외부 변호인단을 지금 위촉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이제 고소 고발에 대한 조사를 이제 지원하고.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 전체 교사 가운데 167명이 피해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가 98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부모 악성 민원이 1위로 가장 많았고 무고한 아동학대 고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주요 침해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선생님들에게만 무조건적인 교권 침해 영역 부분을 이제는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만 요 문제만 좀 해결로 해줌으로써 선생님에게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률 지원단과 함께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건물 17채의 180여 세대를 가진 임대업자들이 임대업을 중단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LH 전세 임대주택 80여 세대도 포함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A씨는 지난 8월 LH 전세 임대주택 계약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LH 전세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8,500만 원 가운데 8,030만 원은 LH가 부담하고 A씨는 보증금 470만 원에 월 임대료 15만 원을 내는 조건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신청하니까 그 신혼주택으로 해갖고 자격이 되더라고요. 21년도에 이제 자격 취득하고. 하지만 재계약 2달 뒤 A씨는 임대업자로부터 갑자기 임대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리 인상과 이자 연체 등으로 임대업을 그만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살던 곳을 떠나 새 주거를 찾아야 합니다. A씨는 LH가 재계약 당시 건물의 등기부 등본만 떼보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LH가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재계약할 때는 그거 한번 더 훑어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이게 원래는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거는 직무유기 아이가. 임대업자 3명이 소유한 건물 17채 180여 세대 가운데 LH 전세 임대 물량은 86세대입니다. 이에 대해 LH는 같은 계약 금액이면 재계약할 때 권리 분석 등 심사를 하지 않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세입자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토지주택공사가 위험물건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전세 가구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지역 중견 건설사인 남명건설이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건설 경기 불황 속에 지역 건설업체의 추가적인 부도 도미노 현상도 우려됩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명건설이 지난달 28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1일
남명건설에 대한 당좌 거래 정지를 공시했습니다. 남명건설은 종합건설 시공능력 전국 285위, 경남 8위인 중견건설사입니다. 남명건설이 지난 2019년 착공에 들어간 뒤 2년 만에 공사가 중단된 함안 지역 첫 지역주택조합 정비 사업은 향후 일정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호황기 사업성을 담보로 진행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자 감당을 못하거나 대출 연장 불발 등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공매로 나오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PF 대출을 받아가 많이 하거든. 보통 건설회사들은 그럽니다. 그건 뭐 자금 조회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건설업계는 집값 하락세, 자금시장 유동성 감소, 금리 고공행진, 자재값 인상 등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전국적으로 이미 500곳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PF 대출 규제 억제에 따라서 유사한 부도 사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다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출금 이자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 공매로 넘어갈 사업장은 부산 경남에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엑스포 개최 실패에 충격과 아쉬움을 딛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통해 유치 실패로 흐트러진 지역 민심을 수습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준 시장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부산뿐만이 아니라 남북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거든요. 이것은 아마 민주당의 가치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일이라서. 박 시장은 이어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야당 간사를 만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과 도시철도 5, 6도선 건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도 만났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 지역 현안인 물 공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이 부산 경남의 가장 큰 문제가 먹는 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의 상실감이 큰 가운데 이번 박 시장의 국회 출장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산은 이전처럼 올해를 넘기면 안 되는 문제를 포함해 산적한 현안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과 민생 문제를 챙기면서 흐트러졌던 민심 가다듬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검찰이 오늘 경남의 한 기업 고발 사건을 진행하던 중 부산은행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부산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선 해당 직원의 컴퓨터 포렌식 등이 이뤄졌으며 부산은행은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시신 검안 등을 볼 때 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높다며 집주인과 보일러 설치 기사를 불러 집 구조와 환기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우리나라 방송과 영화 등 K콘텐츠를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하고 현지 교민들에게 시청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IPTV 운영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9년 동안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10만여 편을 인도네시아에 불법 송출한 뒤 교민 1,700여 명에게 시청료 17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50대 선원 A씨 등 9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g, 4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수사 결과 일부 선원은 필로폰을 이용한 성범죄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낮 11시 반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와 70대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유행하던 어린이 백일해가 진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10월 말부터 한 주에 20여 명대로 발생하던 어린이 백일해 환자 수가 지난주에는 7명으로 줄어들며 확연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경남도는 백일해와 독감 등을 막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수칙 등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추위가 덜했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훨씬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내륙은 여전히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도, 함안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가 14도, 밀양 15도, 함안은 1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6도, 양산은 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1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저녁에는 경남 서부 내륙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올라서 겨울답지 않게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